네, 확률 변수가 뭐냐? 어떤 시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결과들의 모임, 표본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쓰겠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진다.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4의 약수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x, 이 상황에서 4의 약수가 안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그럼 주사위를 3개 던졌으니까 4의 약수는 총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오는 것부터 3개 나왔다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대응시켰을 때 얘는 그냥 4의 약수가 안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P를 붙이면 뭘 구해라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말로 바뀌는 거라고. 다시 그요 기호의 뜻은 뭐라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빵번 나올 확률은 이라는 기호라고요. 그럼 얘는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하는 상황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이 되는 거지 맞지? 됐죠? 그런 식으로 기호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한번 그대로 써먹어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유한계거나 새알릴 수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입니다. 자연수라는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냥 새알릴 수 있을 때 뭐뭐 같이입니다. 뭐뭐 같이. 자연수만이 아니라 같이예요. 대수에서 수열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수의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 정의 여기 맞죠? 근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르르 합이 나왔을 때 그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때 확률은이라고 해서 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이 더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 셀 수 있을 때. 이거일 때 따로, 이거일 때 따로, 이거일 때 따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이산이라고 얘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해야 할 얘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알릴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편할까라고 하면 그 변수가 갖는 값이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도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거를 다 이렇게 글자로 쓰니까 되게 보기가 불편하니까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표로 나타내서 분석을 할 거야. 왜냐하면 숫자가 더 중요하거든.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는 그래프긴 하지만 우리는 분석, 숫자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포표를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이 표를 만들어내는 거야. 변수 다 찾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통계 파트잖아요. 분석 파트라고. 그래서 분석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확률을 구하는 거는 앞 단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은 그냥 스무스하게 앞 단원 복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스무스하게 구할 텐데, 보통 이제 선생님 여기 어려워요. 문제 어렵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률 구하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는 그냥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네, 공식을 주어지고 그 공식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확률 공부하면서 같이 공식 같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 구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이 단원이 어렵다, 안 어렵다. 표 만들어졌을 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반복 연습 통해서 공식 습득하게 연습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들은 앞 단원 복습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 하나씩 하나씩 구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는 관계식이 있을 거고, 여기서의 관계식은 우리는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량 함수잖아요.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거. 빨갛게 크게 써놓으세요. 정의역 찾는 겁니다. 함수는 항상 정의역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 찾는 거죠, 맞죠? 내가 대입해야 될 값, 항상 변수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질량 함수가 나와 있다면 뭘 넣을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을 테니까 그 숫자를 각각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상황으로 설명을 할 거야. 만약에 몇 번 중에 몇 번,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 이 말이지.
됐죠? 그건 이제 또 마찬가지 문제 풀면서 상황 이해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관계식이 있을 거고 그 관계식으로 확률을 각각 구해봤더니 이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알아보기 편하게 표로 나타내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 풀면서 적용시켜 봅시다. 1번. 요런 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종이에요. 내가 모르는 공이니까 이 상자 안에는 그냥 검정색 상자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관리자기 때문에 이 각 상자 안에, 공 안에 숫자가 뭐가 있는지 아는 거지. 그냥 내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공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6개 중에 동시에 꺼냈나? 따로 꺼냈나가 중요한 말. 동시에 꺼냈죠.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죠? 6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뭐라? 합이 나왔지. 합. 앞단원에서 합, 차, 뭐 이상 이런 애들 다 뭐라 그랬더라? 경우 나누기라 그랬지? 얘는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다 나눠 봐야 돼요. 이렇게 경우로 나올 때 살짝 소소한 팁이라고 한다면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건 1 더하기 1이지? 그래서 변수가 합을 x로 했기 때문에 변수가 2를 가질 수가 있겠죠? 제일 큰 거는요. 2 더하기 3이니까 5를 가질 수가 있겠지. 위에 땡겨서 그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변수가 얼마? 2.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았을 때 합 중에 제일 작은 값이 2.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그러면 5. 그러면 더하기 빼기니까 한 개 줄이고 한 개 늘리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중간 애들은 채워줄 수가 있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확률은 0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2라는 얘기 이제 반대로 들어볼게요. 변수가 2라는 얘기 이제 좀 치우고 다시 볼게요. 변수가 2라는 얘기는 뭐였죠? 두 수의 합이라 그랬지. 합이 2가 될 뭘 찾는다? 확률을 찾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6, 5, 3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럼 15개 중에 자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들은 앞단원 복습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한다. 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는 앞단원 복습입니다. 지금은 이 표를 빨리 만들고 이 표 분석하는데 시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상황에서가 되겠죠. 여기 있는 상황에서 뭐 한다?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 2 되는 거. 그럼 두 개 더해서 2 되는 거를 다 찾아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1밖에 없죠. 1밖에 없습니다. 끝이잖아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됐죠?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이라는 상황, 1이라는 공 중에서 1을 다 뽑는 거야. 몇 개 중에 몇 개? 2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면서 이거가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2개 중에 2개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변수가 3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더해서 3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맞지? 그럼 더해서 3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만들게요. 그러면 합이 3이 되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합이 3이 되는 경우 뭐 있죠? 1 더하기밖에 없죠. 그럼 잠깐만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나는 공을 뽑는 상황이잖아. 공을 뽑는데 1을 뽑아야 돼? 2를 뽑아야 돼? 확정.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모르는 공이라 그랬죠? 그 모르는 공들 중에 1공 몇 개 있어요? 2개의 공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한 개를 골라야 돼.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1을 고르는 상황, 2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공 2개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공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사실은 2가 적혀 있죠. 그 3개의 공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지. 그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지. 합이 3이 되려면 이걸 고르면서 이걸 골라야 돼. 됐죠?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얘는 상황이고요, 맞죠? 내가 하는 거는, 하는 행동은 여기죠? 1 뽑으면서 2 뽑아야 돼. 중간에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 최종 결과 6이 되겠죠? 아, 그럼 15개 중에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거를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상황은요? 합이 4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1 더하기 3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 더하기 2도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라 했지? 공 두 개를 뽑는 상황이야. 1이라는 공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서 3이라는 공 한 개 중에 한 개를 뽑아야 돼.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뭐야? 2라는 공을 두 개를 뽑은 거지. 잠깐만. 2라는 공은 세 개 있잖아? 세 개 중에 두 개죠. 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일 때는 두 개 더하기를 하죠. 5가 됩니다. 아, 그래서 15개 중에 5개입니다.
그거를 확률이라고 이해하죠, 맞죠? 근데 마지막으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3밖에 없는데 마찬가지 2라는 공을 뽑아야 돼.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뽑아야 되고 3이라는 거는 한 개 중에 한 개.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됩니다. 15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1. 이거는 문제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1.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된다는 거. 합은 항상 1이라는 거. 여기서 엄청 중요한 힌트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P, X가 3. P가 뭐라 했죠? 확률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3보다 클 확률은 이라 했으니까 조심. 이산입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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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리는 거라 했다, 맞죠? 그래서 3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등호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X가 3보다 크니까 4인 확률과 그 다음 X가 5일 확률을 구해서 두 개 더하겠다. 그럼 얘는 15분의 5랑 그 다음에 15분의 3. 두 개 더하면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아, 선생님, 이산 어려워요. 지금 이산 얘기는요, 하나씩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얘기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이 헷갈린다라는 얘기는 앞단에 곰 뽑기가 연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공복기 연습을 좀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또 문제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복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 표에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표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물어보는 게 이산 변수에서의 단원 핵심입니다. 아, 3보다 큰 거니까 오케이. 그럼 4, 5가 되는 거다 맞지? 4, 5 각각의 확률은 더하기를 활용해서 네, 답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제 1번. 좀 전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질량함수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더라? 변수랑 확률이랑 규칙이 있을 때, 맞죠? 그 규칙에 대한 관계식을 질량함수. 반대로 얘기하면, 변수를 대입을 하면 확률이 그냥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대입이 뭘 해야 될지, 대입을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역.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가 나와 있는지 확인. 나와 있어요. 땡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를 만든다.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 확률을 구하세요. 1 넣으면 15분의 5, 2 넣으면 15분의 4. 끝. 됐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얘라고요. 얘를 구하자. 아까 전에 그 상황이에요. 확률 구하는데 글자로 나와 있어서 앞단은 복습을 하면서 공 뽑는 상황을 활용해서 확률을 구했다면 지금은 질량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질량함수 이용하면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이 2, 3파트에서 물어보는 거 얘를 빨리 해석을 해서 문제 해결하자. 됐죠? 공부하실 때는 이런 표들을 만들어 보는데 문제 풀이에서는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만 찾아야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풉니다. x-2, x-4,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2보다 4,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등호가 있어요? 등호 없죠. 변수는 하나씩 세하려는 거 그랬고, 그리고 어차피 정의역은 누구다? 이 안에서만 완성된다. 그래서 모일 때만 변수가 1일밖에 없어요. 2보다 작은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의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각각 따로 간다 그랬습니다. 4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는 누구밖에 없다? 5밖에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산에서는 이렇게 구하겠다 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P1을 구하세요. 이미 구해놨네. 15분의 5가 되는 거고 P5를 구하세요.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하세요. 그럼 1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15분의 1 되는 거니까 15분의 6 돼서 3, 5, 15, 3, 2, 6 이런 식으로 5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밑에 있는 상황 분석해야 되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꺼내기만 하면 돼. 뭡니까? 조합이죠? 몇 개 중에? 7개 중에 공 3개 뽑는다. 얘가 전체 경우의 수. 그럼 765에 6 약분하니까 7, 5, 3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에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빨간 공을 물어보니까 빨간 공만 해석하더라고. 그럼 빨간 공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할 부분,
공 개수가 넉넉한지 확인. 공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그럼 3개 다 빨간색 뽑을 수 있는 거 맞아? 아,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3이 되는 거야. 저쪽에 3 해놓을게요.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요? 그거는 누굴 봐야 돼? 노란색을 봐야 돼. 됐죠? 노란색 개수가 넉넉하다면 노란색을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빨간색은 안 뽑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노란 공이 2개야. 그 노란 공이 2개면 노란색을 다 뽑았자 나는 무조건 3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빨간 공 1개를 뽑아야겠죠? 그때는 그럼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1 되는 거지. 그 노란 공 개수에 따라서 빨간 공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바뀌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빨간 공을 물어보지만 노란 공도 확인을 해야 한다. 됐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노란 공의 개수가 4개니까 넉넉하게 있으니까 노란색만 다 뽑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변수가 얼마? 0일 수도 있다.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얘이기 때문에 얘를 분석해서 얘만 바로 해도 되거든? 저는 공부한다고. 네, 공부한다고. 이렇게 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x가 0인 상황은 어떤 상황? 7개 중에 3개를 뽑는 상황 중에 35분의 0이란 얘기는 노란 공을 3개 다 뽑은 거야. 노란 공 몇 개 있지? 4개 있지. 4개 중에 3개 끝이네? 그러면 4가 되겠죠. 끝이에요. 그럼 변수가 1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빨간 공을 1개 뽑았어. 아, 그러면 3개 중에 1개구나. 라고만 해서 또 틀린다고? 나는 무조건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 빨간 공을 1개 뽑음과 동시에 뭐도 해야 돼요? 노란색 공도 2개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도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3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각 상황은 3이 될 거고 4, 3, 12에서 6해서 6, 3, 18 되는 거지. 전체 35가지 중에 이렇게. 눈치 채셨나요? 그럼 변수가 2인 상황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빨간색이 2개만 뽑으면 돼, 안 돼? 32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32뿐만 아니라 뭐까지? 노란색도 1개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6, 4, 24. 여기에 30. 어이구, 6, 4란다. 3, 4죠, 맞죠? 3, 4, 1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색만 3개 뽑는 경우는 3C3이 되겠다, 맞지? 3C3이라서 1이 되겠습니다. 35분의 1.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항상 뭐 한다? 확률의 합이 1인지 확인한다. 30에 5니까 35니까, 맞네, 잘했네, 나 잘한 거야,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표를 분석하겠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선에서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절대값 x는 1이다. 무슨 말? 절대값이, 안에 있는 값이 1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x가 2 될 수도 있고, 0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경우는, 이 이산인 경우는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 괜찮을까요? 그럼 2는 얼마죠? 35분의 12. 0은 얼마죠? 35분의 4. 두 개 더하면 35분의 16.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사실은 이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왼쪽 얘기는 마찬가지 공뽑기에 대한 확률 앞다는 복습 파트입니다. 끊어서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질량함수의 성질은 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총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는 거. 네, 여기는 다 더한다의 기호입니다. 네,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더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요거를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됐죠? 각각 세알려보겠다 라는 것들,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 살펴봐 주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시 얘기를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 점수가, 그러니까 우리 반에 60점인 사람이 3명, 70점인 사람이 2명, 80점인 사람이 1명 있대. 그럼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60 곱하기 3 더하기 70 곱하기 2 더하기 80 곱하기 1 나누기 전체 인원수 6명을 하더라. 근데 그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하트 기억나시죠? 그 60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70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6분의 1도 평균이라고 할 수 있어. 잠깐,
근데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이 뭐냐고. 이때 확률을 구하시려고 하면 전체 6명 중에 3명, 6명 중에 2명, 6명 중에 1명이잖아. 아, 확률을 구할 때 이미 나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럼 확률을 안다면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다. 그거잖아요.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다.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더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모양 확인 됐습니까? 아, 그러면 나눌 필요는 없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변수랑 확률 곱해서 변수랑 확률 곱해서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 아하, 결국에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돼. 마찬가지 요 기호는 그냥 빨리 더하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그 우리가 그동안 자료의 분석에서는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기대하는 값이라고 해서 얘를 기대값. 확률로 나와 있으면 이 중에 이만큼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나 평균이랑 똑같다. 기대하다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이를 쓰겠다.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알아두시는 거고요. 결론은 공식 외우셔야 돼요. 시험 칠 때, 네,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하던 거였지. 가 아니에요. 뭐 이해를 했든 안 했든 결국 빨빨 외워서 문제에 적용시켜 달라.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 평균, 확률, 평균, 확률, 평균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래서 확률 구하는 게 더 빨라야 된다. 마찬가지 앞단은 복습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일단 표가 나와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지, 그죠? 요게 이제 이산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그 표를 만드는 과정은 맞다는 공부입니다. 일단 표 만들어져 있죠?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률의 합, A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는 1이다. 8분의 2, 8분의 3이니까 A 더하기 B는 8분의 5라는 힌트는 문제 보자마자 바로 확인. 됐죠? 그러면 추가 힌트가 있나요? 이 절대값을 확인해야 돼. 요 이산에서의 요 기호를 확인할 수 있냐고. 됐죠?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라는 얘기는 x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부터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거리가 1보다 작다니까 요 안쪽에 있죠? 자, 조심. 이건 이산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찾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뭐 봐야 됩니까? 등호 있는 거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각각 떨어지는 경우로 왔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 0, 1, 2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변수만 각각 따로 확인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p, x가 마이너스 1일 때, p, x가 0일 때, p, x가 1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그러면 a는 뭐 8분의 6에서 빼기 8분의 2, 8분의 3을 빼는 거니까. 따라서 8분의 3이 되겠다, 맞죠? 그럼 a가 8분의 3이니까 자동으로 b는 8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EX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 EX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랑 확률 곱한다, 변수랑 확률 곱한다, 변수랑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써준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B가 얘가 2X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찾은 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겠다. 여기는 그냥 8분의 4라고 쓸게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는 8분의 2라서 답은 8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아까 전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아마 네, 이 확률을 구하려고 상황 이해한 거다 맞지? 그건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어진 상황이 되어졌을 때 1일 때 확률은 확률은 그건 경우의 수 구하는 거고 여기서 확률을 빨리 구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이산에서 배워 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서는 어떤 얘기죠? 표가 만들어졌다. 그럼 개별로 구한다. 지금 이 파트에서 뭐 구한다?
평균 구하는 거. 우리는 표 분석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표가 안 나왔죠? 앞단원 얘기 다시 연결합시다. 뭐가 나왔어요? 그 대신 질량 함수가 나왔어요. 오, 땡큐. 질량 함수 뭐라고요? 대입하는 거라고. 근데 뭐 확인해야 돼? 뭘 대입할지. 변수 확인하는 거. 됐습니까? 그럼 변수가 마이너스 2, 0, 2, 3일 때 그때 확률을 구하세요는 뭐 한다? 질량 함수에 대입한다. 그럼 4 더하기 1은 5가 될 거고요. 0 넣어주면 A가 될 거고요. 2, 4, 5분 A가 될 거고요. 3, 3에 9, 10분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A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 A는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1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항상 합은 1이라는 걸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5분의 A 더하기 10분의 A가 1 되는 거 빨리 확인하자고. 그럼 10을 다 곱하게 되면 2A 플러스, 아니 통분해도 괜찮아요, 맞죠? 통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10분의 2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A는 1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5, 10분의 15. 네, 10분의 15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지? 2분의 3A가 1 되는 거니까 A 값은 3분의 2라는 거를 찾아버렸어. 여기까지. 그리고 뭐 한다? EX를 구한다. 그럼 EX를 구한다? 그러면 곱한다. 5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2A 더하기 10분의 3A 사라지지? 이렇게 얘가 누구라고? EX라고. 그럼 우리가 찾은 숫자를 넣으면 되겠지.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답은 5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다. 됐죠? 네, 4번 마찬가지 상황 2 먼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는 뭐 보고 싶냐면 5의 약수. 5의 약수는 누구냐면 1하고 5가 되겠지. 됐죠? 그리고 그것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가 1, 5 중에 한 개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니? 아, 이런 상황이라면 변수를 누구로 보겠다? 한 개 나왔습니다. 세 개 중에 한 개 나왔다. 이렇게. 됐죠? 계속 얘기하는 거, 요 상황 이해는 앞에서 공부가 더 많이 돼야 돼요. 이런 상황 연습은 앞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안 나왔고, 나왔고, 나왔어. 그 얘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변수가 2인 상황이 되겠죠. 5의 약수가 두 번 나왔다. 그러니까 1인이 5냐, 1인이 5냐, 이건 나중 일이고, 즉 이 변수라는 걸 먼저 분석을 하겠다. 이 말이라고. 됐죠? 이렇게 해석해 보시고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하겠다고요? 그럼 변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5의 약수가 던질 때마다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있나요? 다 안 나올 상황이죠, 맞지? 그럼 변수가 얼마인 거? 0인 상황.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변수가 얼마인 상황? 3인 상황. 아, 그래서 이 문제는 변수가 왼쪽에 모으겠습니다.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그때 확률을 각각 구해보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김에 바로 할게요. 그럼 무슨 말이야? 세 번 중에 5의 약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누가? 5의 약수가. 5의 약수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주사위 보는 거니까 6개 중에 2개입니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3분의 2는 자동으로 3번. 그러니까 안 나왔다에 너무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맞죠? 무조건 3번은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의 약수가 아닌 부분이 됐죠? 그게 3개 나왔다. 끝이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27분의 8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27분의 8 쓰겠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1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변수가 1인 상황은 한 번 나와야 되는데 3개 중에 한 번 나오기만 하면 돼. 여기 나오든 여기 나오든 여기 나오든 상관이 없어. 무슨 말? 조합이죠? 3개 중에 한 번 나오기만 하면 돼. 뭐가? 3분의 1이 한 번. 그럼 자동으로 3분의 2는 두 번. 계속 한 얘기예요. 한 번 나왔다에 너무 한정 지으면 안 돼요. 무조건 3번 던져요. 무조건 3번 던지는데 한 번 나왔어. 자동으로 실패는 두 번 해야 돼. 끝이에요.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27분에 4, 3,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그러면 3, 2에 3분의 1이 두 번 나오고 3분의 2는 한 번 나옵니다. 3이 6이 되겠지? 27분의 6. 마지막으로 27분의 8.
2 아니라 1. 1 됐나요? 네, 합이 1인지 확인. 네, 3C3이니까, 네, 3C3이니까 1 나오죠? 왜 그랬지? 됐죠? 3분의 1에 3제곱, 3분의 2의 0제곱입니다. 점. 이렇게. 합 1 나온 거 확인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 나는 변수 x를 분석한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변수 y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1 이하인 거지? 1 이하니까 각각 이거, 이거요. 그런 경우는 더하기 1을 해버린다. 그 y로 봤을 때 얘는 1로 봐야 되고, y로 봤을 때 얘는 2로 봐야 되고, x가 1보다 큰 경우는 그 변수를 2를 빼버린다. 그 y로 봤을 때 얘는 0으로 봐야 되고, y로 봤을 때 얘는 1로 봐야 돼요. 잠깐만. 선생님, y가 1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일 때는 뭐 한다? 더하기를 한다.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이사는 각각 따로 세알린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아, 그러면 이 y라는 애도 0이라는 애, 1이라는 애, 2라는 애가 있는데, 그때 확률 잘 따라가야 돼요. 이 0 따라가면 안 돼. y 0인 확률은 얘죠. 이 질문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상황은 어디도 있어요? y가 1인 상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더하기를 한다. 이 질문에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2인 상황은 마지막 이 질문에 12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이 y를 구하세요. 이 y 어떻게 합니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합니다. 0은 생략하고요. 최종 정답만 적겠습니다. 자리가 좀 부족하죠? 네. 옆에다가 간단하게 쓸게요. 어떻게 합니까? 27분의 9 더하기 27분의 24. 9 더하기 4는 13. 33 되는 거지. 27분의 33. 위아래 곱해서 위아래 곱해서 위아래 곱해서 더한 겁니다. 약분해가지고 네, 정답은 9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분석하는데 평균만 가지고는 자료 분석이 부족합니다. 자, 평균 50점인데 100점하고 빵점도 평균이 50점이고 51점하고 49점도 평균이 50점이에요. 근데 두 자료의 성질은 확연하게 다르다 맞지? 얘는 퍼센트 정도가 너무 크고요. 여기는 평균 50에 모여 있고요. 되나요? 그럼 두 자료의 성질을 수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그럼 일단 퍼져 있는 정도를 확인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편차가 나오고요. 그럼 편차는 내 점수랑 평균입니다. 평균을 보통 m을 많이 쓰기로 했죠. 됐죠? 그럼 편차는 x-m이라고 하는데, 근데 편차를 내가 제대로 잘 구했다면 편차의 합은 0이 돼버려. 그럼 편차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많아지면 편차도 많겠죠? 그 많은 자료들을 또 마찬가지 대표로 어우를 수 있는 값, 평균을 구하려면 더해야 되는데 더하면 0이 된다고. 그래서 불편하다. 그럼 0이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 다 0 이상인 수가 되겠지? 그 숫자들만 다 더해서 다시 평균을 내서 하나의 대표값을 만듭니다.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별거 없죠? 됐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요. 됐죠? 그러면 그걸 언제 어떻게 구할까? 평균 구하는 거라 했잖아, 맞지? 평균은 확률 파트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변수 구하고 확률, 변수 구하고 확률, 변수 구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로 했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차 제곱을 만들 거야. 그럼 x1이랑 m을 제곱, 이게 편차 제곱, 그때의 확률은 p1 더하기 x1,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이런 식으로 그러면 x1의 제곱 전기 이렇게 하고 먼저 할까요? 2mx1 플러스 m제곱 여기다가 p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2mxe 플러스 m제곱 pe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겠죠. 그러면 더하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끼리 더하면 더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x1 제곱 p 분배법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m x1 p1 플러스 m 제곱 p1 플러스 뒤에 것도 마찬가지 제곱을 하긴 할 건데 두 번째 확률 2mxe p2 그다음에 m 제곱 p2 쭉 하겠죠? 첫 번째 규칙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했어.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했어. 잠깐만. 어떤 변수를 제곱했다. 그냥 새로운 변수라고 볼게요. 원래 있던 변수에 제곱을 한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구한 다음에 확률을 각각 다 곱해서 더한다.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뭘 구하는 거랑 같다? 평균. 그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빨간색. 그리고 중간항들 모아놓으면 공통인수 마이너스 2n 그러면 x1, p1 플러스 x2, p2 이런 식으로 다 모이겠죠? 잠깐만. 변수랑 확률 곱하고 변수랑 확률 곱하고 그걸 다 더한다. 뭐라고? 2x. 잠깐. 근데 2x를 우리는 n이라고 적기로 했잖아. 그럼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보라색 항들 세 번째 항들끼리 다 모으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m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p1, p2 잠깐 얘는 뭐야? 확률의 합이잖아.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결국 빨간색 변수를 제곱하고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2n 제곱 마지막으로 검정색 플러스 m 제곱 다시 동량이 다 생겼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m 제곱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기 편하게 제곱해서 평균했다. 제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평균을 제곱합니다. 맞죠? 평제가 되겠죠? 평균을 제곱합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분산이라고 하기로 하자. 됐습니까? 최종 이야기 뭐라 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됐죠?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이야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다. 됐습니까?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종 결과만 외워서 바로 계산하자고. 그래서 뭐 편차 구하기가 조금 쉽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고요. 뜻으로 푸는 게 편하고요. 거의 대부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차 제곱을 했잖아? 그럼 제곱을 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 그래서 다시 루트를 씌워서 다시 돌립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고요. 표준, 네, 영어 앞글자를 따서 S,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그래서 숫자 6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시그마, 저는 좀 눕혀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표준 편차라고 한다.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끝. 네, 별거 없죠. 공식 외우는 시간 한 1분 정도 가져보고 문제 적용시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제 5번 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면서 공식 체화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보자마자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확률의 합이죠. 확률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더라?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는 1.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라는 힌트를 얻어낸 거야. 두 번째, EX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EX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끼리 곱한다. 그러면 EX가
4분의 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b. 그럼 4분의 3을 빼니까 4b는 4분의 2가 돼서 b는 8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a는 8분의 3이 되겠지?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뭘 구하고 싶어? vx 구하는 방법? vx 어떻게 구하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평균이 지금 4분의 5인데 조금 불편해. 그럼 어떻게 구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구해야겠죠? 변수를 제곱합니다. 0, 1, 4, 16. 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확률 나와 있을 때 평균은 변수를 구하고 확률 곱해서 더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x 제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0 곱하기 a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파란색 해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16b. 근데 b가 8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들어가서 13인가요? 네, 4분의 13. 이렇게. 됐죠? 그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공식을 쓰면 되겠다, 맞지? 4분의 13에서 EX는 문제에서 나와 있었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16분의 25가 되고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도 16분의 4, 3, 12, 42가 되지. 그래서 16분의 50이잖아요, 맞죠? 52, 그래서 16분의 네, 27이 됩니다. 됐죠? 얘가 뭐라고요? VX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VX에다가 16을 곱해놨기 때문에 네, 최종 정답은 27이라고 적으셔야겠습니다. 계산 따로 오실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표로 만들 수만 있으면 VX든 뭐 EX제곱이든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이제 예제로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도 표로 만들어서 우리는 공식을 적용시켜 보자. 자,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됐죠?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6C 3 되는 거 맞지? 그럼 6, 5, 4에다가 3, 2 하니까 20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잠깐만, 1에서 6까지에서 3의 배수는 몇 장 있지? 2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총 4장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됐나요? 그 중에서 얘를 개수만 세하려 보자라고 했거든? 잠깐, 숫자 넉넉한지 봐라 그랬지? 우리는 총 몇 장 뽑는 상황이야? 3장 뽑는 상황이야. 3의 배수를 다 뽑을 수가 있어? 없지. 4의 배수 아닌 수를 다 뽑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만, 그럼 변수는 어디서부터 해, 그러면? 변수는 위에 있습니다. 네. 0부터가 되겠다, 맞지? 4의 배수를 안 뽑을 수도 있고요.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는 없어요. 4의 배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때 확률을 구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3장을 뽑는다 그랬다. 20개 중에 4의 배수를 안 뽑았다라는 얘기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에서 난 무조건 몇 개 뽑아야 돼? 3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4C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라고 쓰면 되겠지. 변수가 1이라는 얘기는 뭐야? 3의 배수를 한 개 뽑았다. 잠깐, 3개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3의 배수를 한 개 뽑았다라는 얘기는 2개 중에 한 개 뽑죠? 그 남은 2개는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뽑아야 총 3개가 된다. 총 3개가 되도록 한 개 뽑았으니까 여긴 2개 뽑는다. 무조건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여긴 6이 될 거고, 여긴 2가 될 거라서 6이 12가 되겠지. 그 마지막으로 변수가 2인 경우는 뭐지? 3개를 뽑는데, 3의 배수를 2장 뽑는다. 그럼 또 많이 틀리는 거, 20분의 2C2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3의 배수 2장 뽑는다. 내가 하는 상황은 3개를 동시에 뽑는 상황이야. 그쵸? 2장만 뽑는 게 아니라, 남은 한 장도 뽑아가야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한 개도 뽑아야 되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20분의 4가 되는 거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표준편차를 물어보니까 뭐 사실은 표준편차 물어보면 분산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뭘 구해야 돼? EX를 구해야 돼. EX는 변수 곱하기 확률. 됐죠? 그러면 20분의 0 곱하기 4, 1 곱하기 12, 4 곱하기 2, 8. 더하기죠. 그럼 20분의 20이니까 평균은 1 나왔어요. 그럼 평균은 1 나왔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평균은 1입니다. 그럼 요거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일단은 풀던대로 해볼게. 일단 변수 제곱을 해요. 0이고 1이고 4죠. 그러면 이 x의 제곱을 구할 거야. 됐습니까? 이 x의 제곱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제곱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다. 제곱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20분의 12 더하기 16. 그러면 20분의 28 되는 거 나왔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제곱의 평균, 제평이에서 평균의 제곱, 평제를 뺀다. 그러면 20분의 28에서 1을 빼는 것 같으니까 20분의 8. 그러면 4, 28, 4, 5, 20에서 5분의 2가 분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분산의 뜻으로 가볼게요. 분산의 뜻.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잠시 와주세요. 뜻이 뭐죠? 뜻.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러면 편차라는 거는 편차에서, 변량에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면 x-m 해볼게. 그러면 m이라는 게 1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0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1. 1 빼기 1이라서 0. 그 다음에 2 빼기 1이라서 1.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하고요. 편차 제곱했죠? 그게 평균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을 곱해요. 확률을 곱해요. 확률을 곱해요. 됐죠? 그럼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끼리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20분의 8이 돼서 약분하면 5분의 2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 쓰는 게 편한지 언제 원래 뜻으로 가는 게 편한지는 평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균 보고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여. 그러면 그냥 어차피 복잡할 거니까 여기서는 바로 들어갈 거고. 평균이 깔끔해. 그럼 편차, 편차, 편차. 빨리 구해서 제곱, 제곱, 제곱 한 다음에, 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표준 편차를 물어보기 때문에, 네, 5분의 2에서 좀 크게 쓸게요. 5분의 2에서 루트를 쓰는 것 같은 거고, 루트 5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를 해서요. 5분의 루트 12,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네. 계속 이해하는 거, 공 개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총 몇 개죠? 5개죠? 5개에서 3개를 뽑는다? 전체 경우의 수는 5시 3이니까 10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흰 공의 개수입니다. 검은 공도 확인해야 돼. 검은 공 다 뽑을 수 있나요? 3개를? 못 뽑죠. 그러면 최소 흰색은, 그럼 검정색을 2개 다 뽑았다는 얘기는 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흰색은 최소 1개를 뽑긴 해야 돼. 그리고 흰 공의 개수는 3개니까, 오케이, 3개 다 뽑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자. 10개 중에 흰색이 1개다라는 얘기는 뭐야? 3개니까 2개 중에 2개 곱하기 3개 중에 1개 되는 거다 맞지? 그죠?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흰색이 2개라는 얘기는 뭐지? 흰색이 2개라는 얘기는 검정색 1개 뽑고 그 다음에 흰색은 2개만 뽑고 됐나요? 그럼 여기 불태 10이 있으니까 최종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여기 10분의 6. 그 다음에 3이라는 얘기는 뭐지? 흰색 3개만 다 뽑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3개. 그래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확률 합은 1이라는 거 확인했죠? 네,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VX를 구한다? 일단 뭐 구한다? EX를 구한다. EX 어떻게 구한다고요?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그러면 10분의 3, 6, 2, 12, 3, 1은 3. 그래서 10분의 6, 18.
그죠? 약분하면 5분의 9가 되는 거지. 첫 번째. 그럼 이 5분의 9는 또 편차 제곱하면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변수를 제곱한다. 변수 제곱하면 1, 4, 9. 됐죠? 요거 두 개 가지고 곱한다. 빨간색끼리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한다. 그게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지. 10분의 3, 6, 4, 24, 9일은 9. 그 여기는 10분의 27이니까 36.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그래서 Vx 어떻게 구하죠? 제평이 10분의 36에서 평제 25분의 81. 평균의 제곱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2, 5, 10, 18 한 다음에 다시 5로 곱해요. 그러면 25분의 8, 5, 40,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5분의 9가 분산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그냥 적지 마시고 들어만 봐주세요. 뭐냐면, 이번에 시험 쳤을 때 내 점수가 50점이었어. 근데 얘는 10등이야. 근데 20점이 올랐어. 그럼 70점이죠? 근데 모든 학생이 다 20점 올랐어. 내 등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됐습니까? 일정하게 다 똑같이 바뀌면 이거 분포도로 갈게요. 분포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포도, 즉 확률의 분포는 같아요. 확률은 분포는 같아야 됩니다. 분포는 같아야 돼요. 근데 변수 보세요. 그 변수가 일정하게 변하죠. 일정하게 변합니다. 변수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도는 똑같은데 변수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일정하게 모양이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분포도, 대표값, 평균, 분산, 표준편차, 도 어떤 일정한 모양이 있지 않을까? 그 일정한 모양을 빨리 습득해서 계산을 빠르게 해보자 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중요한 말이에요. 크게 써놓으세요. 변수만 일정하게 바뀌는 겁니다. 변수만 일정하게 바뀐다.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더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연산 문제. 그 다음에 확률의 분포가 달라져도 마찬가지 그냥 연산 문제. 근데 확률의 분포도는 같은데 변수만 일정하게 바뀌는 경우면 이런 상황으로, 이런 공식으로, 그쵸?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나가자. 됐습니까? 자, 그럼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원래 어떤 분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x에 대한 분포도는 이미 분석이 다 끝났다고 봅시다. 얘를 m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변수들을 다 일정하게 a를 곱하고 b를 더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y라고 할게요.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할 거예요. 그럼 그때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면 평균 구하는 공식 뭐였죠? 변수랑 확률. 그 다음에 변수랑 확률. 그 다음에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걸 그랬다, 맞지? 근데 이 y1이라는 거는 원래 x1이 있던 거에다가 일정하게 바뀐 거였어. 이렇게. 마찬가지 y2라는 거는 x2에서 일정하게 바뀐 거였어.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a x1 p1 플러스 b p1 플러스 a x2 p2 더하기 b p2 AX3, P3, B, P3으로 쭉 가겠죠. 공통인수 묶어 나가자. A, A, A. A로 묶어 나가면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두두두두두두. 그 다음 B로 공통인수를 묶어 나간다면 B, P1 더하기 P2 더하기 이렇게. 뜻이 뭘까요?
잠깐만. x1, p1, x2, p2 이게 뭡니까? x 변수의 확률을 곱했어. x의 평균이 나왔지? 그걸 우리가 EX라고 쓸게. 그렇다면 거기 앞에다가 A를 곱한 거다. 얘는 확률의 합. 확률의 합은 1이잖아. 곱하기 B 해봤자 그냥 B가 나왔겠지? 이렇게. 결론. 어떤 변수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게 되면 원래 평균에서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 점수가 다 10점씩 오르면 평균도 10점 오르는 거야. 내 점수가 다 두 배가 되면 평균도 두 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종 결론, 요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변수가 일정하게 바뀐다면 요런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자. 그럼 우리가 뭐 EY라고 하면 EY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E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겠다. 네, 그럼 평균을 구했으면 퍼져 있는 정도, 분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요거 한번 지울게요. 공식 정리는 책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정도만 봐주시고 결론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EX를 구했죠. 여기는 그러면 EY라고 할까요? EY가 뭐였지? 변수가 일정하게 바뀌었을 때 얘는 어떻게 한다? A, EX 플러스 B고 내가 EX를 M이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AM 플러스 B로 간단하게 써도 괜찮겠어.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겁니까? 라고 하면 분산 구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해? 지금 y인 상황이니까 변수에서 y의 평균 am 플러스 b를 뺀 게 편차, 제곱, 이걸 다시 평균을 내겠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그 y라는 거는 다시 뭐냐? y라는 거는 변수를 바꾼 거라 그랬다 맞지? 어떤 변수? a 변수에서 y로 바꾼 거야. 됐나요? 그러면 y1 대신에 ax1 플러스 b라고 쓸까요? 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봅니까? 평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하는 거죠. 얘가 새로운 변수잖아요, 맞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플러스 같은 맥락으로 ax2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b의 제곱 b2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근데 잠깐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로 안부터 계산해야겠지, 맞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ax1 마이너스 am만 남고 b가 사라지고 제곱 공통인수 a x1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이니까 a의 제곱 x1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p1 같은 맥락이 되겠죠? a 제곱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p1 플러스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이게 뭘까요? 이게 요거 뜻이 있어요. 그 얘는 x 편차죠. 그걸 제곱했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한 거죠. 그것들의 다 합이죠. 이게 뭡니까? x 편차의 제곱에 평균 되는 거 맞아요? 변수 구하고 확률 구하고 변수 구하고 확률 곱하고 그걸 다 더한 거잖아. 그걸 평균이라 하잖아.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x에 해당하는 분산되는 거 맞습니까? x에 해당하는 분산이 됩니다. x에 해당하는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 됐죠? 편차가 뭐라고요? 편차가 뭐라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제곱 그것들을 다 확률 곱해서 더했다. 평균. 그걸 분산이라고 한다. 그럼 앞에다가 뭐 붙습니까? a 제곱에다가 분산 붙는다.
아, 최종 결론. 최종 결론. y에 해당하는 분산. 다시 y가 뭐였지? a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분산은 a제곱 플러스 a제곱 곱하기 분산으로 바뀐다. 마찬가지 나올 때마다 이런 연산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 공식만 외워서 바로 적용시키자. 좀 더 간편하게 보여드리자면,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잖아? 모든 점수가 다 똑같이 올랐어.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하기는 상관할 게 아니라고. 문제 풀이도 보다시피 더하기는 빼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하다 보니까 a제곱이 튀어나간다.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맞죠? 평균을 구한다. a제곱,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m의 제곱 되잖아요. 평균은 앞에 곱하는 거 방금 전에 배웠잖아? 평균은 앞에 곱하는 숫자는 앞으로 튀어나가. 그래서 a제곱 x1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냥 x라고 쓸게요, 그냥. 변수 x에 맞죠? 변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게 뭐라고? 분산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해요. 좀 더 간편하게 써봤어요. 뭐 간편하게 쓰든 뭐 다 풀어서 하나씩 다 계산하든 최종 결론은 뭐라고?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한다. 그쵸?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한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이건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결국 뭐 해라? 뭐로 배워달라. 선생님 식음 안 보여줬잖아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 a제곱의 루트 곱하기 루트 분산이 되는 거고 분산을 해주면 시그마가 되는 거다 맞지? 근데 얘가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절대값이랑 똑같습니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그래서 그냥 시그마는 분산구에서 루트 씌우겠다. 분산구에서 루트 씌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외우고 문제 들어갑니다. 네, 그럼 7번 먼저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볼게요. 질량함수가 먼저 나와 있는 게 일단 쉬워서, 이해하기 쉬워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x의 질량함수죠. x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질량함수가 뭐였지? 확률을 찾는 함수라고 그랬다, 맞지? 땡큐, 땡큐. 그럴 때는 항상 변수를 먼저 확인한다. 정의역이죠. x 자리에 1 넣을 수 있고,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더니, 여기다 넣으래. 그럼 여기는 4a가 되고, 3a가 되고, 2a가 되고, 그냥 1a, 그냥 a가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딱 적어 놓고요. 근데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 그랬으니까 7, 9, 10. 그래서 10a가 1이다. 그럼 a는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살짝 바뀌면서, a 자리 다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 그러면 3분의 1, 어이구, 미안, 10분의 1죠, 맞죠? 미안. 그럼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해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변수를 바꾸고 싶거든? 그럼 변수를 다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EX,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EX를 분석했다고 가정할 때 밑에 거 어떻게 되는지 공식을 외워서 적용시키자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EX를 먼저 구하는 거라고. 앞에 있는 유형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그럼 EX 어떻게 구한다 했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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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다 그랬다 맞지? 그래서 10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3이 6 더하기 4 들어가서 10, 20. 그래서 EX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겠네. 뭐냐면 Vx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이 2라서 좀 쉬운데? 그럼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일단은 풀이 하나를 밀고 갈게. 변수 제곱으로 가보죠. 변수 제곱이면 1, 4, 9, 16이죠. 왜 구했지?
공식 기억납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정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잖아. 그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 거야, 맞지? 그럼 요렇게 두 개 곱해야 그러면 10분의 4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16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얼마 되지? 이렇게 더하면 30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20, 50인가요? 됐나요? 이렇게. 아, 그러면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5 빼기 평균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조심. 4. 그럼 여기는 1 되겠지. 아, 뭐가? vx가 1 되는 거야. 그럼 vx를 분석했잖아? 공식 기억나세요? 다시 va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공식은 a제곱 vx. 됐죠? 끝이네. 평균도 구해볼까? 이 ax 플러스 b는 공식이 a, ex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6vx로 되는 것 같으니까 vx가 1이었잖아. 답은 16이 되겠죠? 4번입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평균도 구해볼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플러스 1까지 같이. EX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 들어가서 마이너스 7이 평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냥 단순 공식들을 안 외워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공식 외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맞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공식 외우고 적용.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 대부분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단은 복습 한 번씩 해보시면서 유형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한번 자꾸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네 예제랑 유제 8번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올라가서요. 1, 2, 3, 4가 있는데 두 개씩 8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쌍의 수를 변수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와, 선생님, 이산 어려운데, 뭐 이거 평균 어려운데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 이해 못하고 어, 확률을 못 구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확률 공부하는 거예요. 요 파트는 확률을 구했다. 그 다음 얘기들이 이런 공식을 써서 이렇게 평균 구하고 부정 구해라. 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확률 구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이 두 개 있고, 2가 두 개 있고, 3이 두 개 있고, 4가 두 개 있는 이 공을 어떤 상자에 넣은 거야. 나는 여기서 뽑고 있는 거지. 나는 관리자니까 누군지 알잖아. 그냥 이건 빈 검정색 상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자예요. 여기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서는 공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중에 몇 개를 꺼내겠다? 4개를 꺼내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C4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4개를 꺼내니까. 그럼 8C4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니까 8 약분시키고 2 약분시키면 70이 되겠네? 총 70개 중에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뭐 하고 싶냐면, 같은 숫자를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내가 뽑았을 때 1, 1, 3, 4를 뽑았어. 그럼 얘를 변수로 바꾸면 뭘로 바꾸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쌍의 수입니다. 쌍의 수가 뭐예요? 몇 쌍 나왔냐고, 몇 쌍. 같은 수 몇 쌍 나왔어요? 한 쌍 나왔죠. 그럼 얘는 그냥 1이라고 읽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예시. 그러면 2, 3, 3은 변수 뭐를 줄까요? 몇 쌍 나왔어? 두 쌍 나왔지. 얘는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되는 거고요. 또 예시. 그럼 1, 2, 3, 4는 변수가 얼마예요? 0. 이런 거라고요. 지금 이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맞죠? 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공 뽑는 상황이 어려운 거야. 여기가 됐습니까? 지금 공 뽑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 가시면서 왔다 갔다 공 뽑아보시던가. 자꾸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면 자꾸 손으로라도 움직여 보시고 아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실제로도 한번 뽑아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아,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공을 이렇게 뽑는다면 변수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달라. 그러면 쌍의 숫자니까요. 쌍의 숫자니까 나는 몇 개 뽑아? 네 개를 뽑아. 그럼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두 쌍이죠. 제일 적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처럼 공의 수가 넉넉하다 보니까 쌍을 안 뽑아도 괜찮은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런 분포를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변수가 0, 빵상, 쌍의 수가 없을 때 됐죠? 그 다음에 한 쌍, 그 다음에 두 쌍. 총 4개니까 두 쌍이죠? 6개면 최대 3쌍 나올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내가 4개를 뽑았을 때, 쌍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울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1, 2, 3, 4로 뽑아야 된다고. 선생님, 한 가지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죠? 나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그랬어. 모르는 상황. 이 중에서 1을 뽑아야 돼.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안에, 야, 얘들아, 이 안에서 1 뽑아야 돼. 그럼 선생님, 1 몇 개 있어요? 1 2개 있어.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게임할 땐 다 바로바로 번뜩번뜩 생각나, 이기려고. 근데 공부할 때 보면 자꾸 생각이 다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나 이 중에서 1 뽑아야 돼. 그럼 뭐 생각해야 돼? 1이 몇 개인지 물어봐야 된다고. 1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 2개 중에 한 개를 뽑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는 2를 뽑아야 돼. 마찬가지 2개 중에 하나. 3을 뽑아야 돼. 4를 뽑아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4개를 뽑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내가 4개를 뽑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론 곱하기가 들어갈 거고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그러면 한 쌍을 뽑아야 된대. 얘들아, 여기서 한 쌍을 무조건 뽑아야 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죠?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그럼 뭐 뽑아야 돼요? 그러면, 1 뽑을까요? 2 뽑을까요? 뭐라고? 1 뽑을지, 2 뽑을지, 3 뽑을지, 4 뽑을지, 한 쌍. 그걸 먼저 골라야지. 그 첫 번째로, 쌍을 먼저 골라야 돼요. 4개 중에 한 개를 고릅니다. 그 중에 한 개를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죠? 나는 총 4개를 뽑아야 되는데, 몇 개를 뽑았습니까? 한 개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쌍 중에서 한 개 고른 거 남았지. 그럼 개수로는 몇 개 고른 거야 되면 2개를 뽑은 거잖아. 그 남은 게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죠. 2개 남았어요. 근데 그 2개는 쌍으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방금 전에 내가 1을 뽑은 걸 제외한 남아있는 2, 3, 4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된다고? 2개를 골라야 된다고. 2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3개 중에 몇 개? 2개를 골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 4를 골랐어. 그럼 이제는 3을 골라야 돼, 얘들아. 뭐 한다고요? 3 2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된다고. 4 2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된다고. 그죠? 쌍 한 쌍 골라야 돼. 1, 2, 3, 4 중에 누굴로 쌍을 고를까요? 그다음 남은 거는 쌍으로 고르면 안 돼. 근데 2개 골라야 돼. 그럼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요. 골랐어. 그럼 고르면은, 3은 지금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돼. 4, 2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돼. 됐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개를 쌍으로 고르고 나머지는 쌍으로 고르지 않는다. 그럼 4, 3, 12에다가 12에다가 4를 곱하니까 48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가 2인 상황은 어떤 상황? 쌍을 두 쌍 뽑아야 돼요. 그럼 쌍이니까 1, 2, 3, 4라는 쌍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거 나죠?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지. 1, 2 고르면 1, 1, 2 자동으로 골라야 되는 거 맞지? 1, 1 고를 거예요, 선생님. 3, 3 고를 거예요, 선생님. 쌍이니까 1, 2, 3, 4라는 쌍 중에 2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4C니까 4, 3, 12 나누기 라서 6.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48 더하기 22가 되니까 70. 잘했네, 나. 이거 뭐예요? 확률의 합이 1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맞지? 좋았어. 그럼 이제 표가 나왔죠? 분포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단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까지 지금 앞단원 복습이었어요. 공뽑기 연습, 확률 연습. 그 다음에 뭐 구해라 했어?
평균 구해라 그랬다, 맞지? 그럼 변수를 바꾸지 말고 이 보라색 표에 평균을 구하고 변수 바꾸는 거는 공식으로 들어가자. 됐죠?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변수랑 확률랑 곱한다, 변수랑 확률랑 곱한다, 변수랑 확률랑 곱한다. 그러면 70분의 48 더하기 12 들어갈 거고, 그럼 4, 5, 60이죠? 그럼 여기는 7분의 6이 되는 거다, 맞지? 그럼 EX가 7분의 6인데, 물어보는 거는 이 AX 플러스 5니까 실수배 곱하기는 앞으로 빼내고 더하기는 따로 더한다. 그랬더니 말하고 17이라고. 그럼 최종 정리 7분의 6A 플러스 5가 17이고, 그러면 7분의 6A는 12, A는 6분의 7을 곱하는 거니까 14가 되겠지. 네, 그러면 유제 8번으로 내려와서 단원 이 유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333. 이 적혀 있는 구슬 5개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꺼낸데 전체 경우의 수를 꾸면 5C2가 돼서 총 10가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두 수의 곱을 변수 x라고 하자. 무슨 상황인지 한번 해보세요. 공두개 뽑아봐, 여기서 아무거나. 2, 2예요. 그럼 나는 변수를 얼마로 보겠다? 4로 보겠다. 이런 느낌. 그러면 3, 3 뽑으면 변수가 뭐가 되는 거지? 9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게 4고 제일 큰 게 9인데 5 나올 수 있나요? 곱하기 해서? 안 나오죠. 소수니까 1, 5, 5가 있어야 된다, 맞지? 6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7 안 나오죠. 8, 8은 4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니까요. 2개니까요. 3개가 아니에요. 맞죠? 2개니까요. 아하, 그러면 결론. 변수는, 변수는 4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고, 9 나올 수 있고. 그때 확률 10개 중에, 10개 중에, 10개 중에. 4는 2, 2를 뽑아야 되니까 2개 중에 2개. 됐습니까? 그래서 1 되는 거. 6은 뭐지? 2 곱하기 3이잖아요? 2 뽑아야 돼요. 3 뽑아야 돼요. 그래서 2C 1 곱하기 3C 1 들어가서 6이죠, 맞죠?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니까 6. 그 다음에 9는 3, 3을 뽑아야 돼.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3C 2 해서 3. 확률의 합이 1 되는 거 확인. 그 문제에서 이 10x 플러스 3 구하는 거니까 뭐 한다? 2x를 구한다. 그러면 10분의 4, 66에 36, 93, 27. 그러면 여기는 40이니까 67이 될 거고요. 공식이죠. 공식. 10 곱하기 2의 x 플러스 3 들어갈 거니까 10 곱하기 10분의 67 플러스 3. 약분하면 답은 70이 되겠다. 네. 이항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항 정리를 사용한 분포. 그럼 이항 정리는 뭐였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항이 2개 있는 거를 전개를 하겠다. 그러면 NC 0에 A가 0제곱 하면 안 돼요. 무조건 N번의 계산이 필요하니까 B가 N번이야. 그러면 NC 1은 A가 한 번, B는 N-1번. 그 다음에 NC 2는 A가 두 번이면 B가 N-2.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했던 거다, 맞죠? 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분포도를 만들 거야. 어떻게 분포 만드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반복해서 확률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러면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나올 확률이 P로 일정하게 나올 때 그걸 반복해서 하는 시행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한다고. 그 독립시행에서 횟수를 변수라고 하면 그 변수가 갖는 값은 안 일어난다부터 다 일어난다까지 n번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 주사위를 던졌어. 내가 원하는 거는 3의 배수야. 4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전체 6개 중에 2개, 3분의 1이 되겠지. 그 10번을 무조건 던져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나타내보자고.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2번 나왔다라고 할 거야. 그럼 10번의 행동 중에 2번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10개 중에 2개를 골랐고, 내가 원하는 행동이 2개 나왔어라고 멈추면 안 돼요. 나는 10번의 행동을 무조건 할 거니까, 아,
나머지 8번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3분의 2의 확률이 8번이 나왔다. 이게 10번 던졌을 때 2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항 정리가랑 풀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분포도를 이용을 해서 이항 분포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 그러면 특정한 항, 이런 규칙을 일반화시킨 게 일반항이라 그랬어 나왔죠? 여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들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중에 몇 번, 몇 번 중에 몇 번, 몇 번 중에 몇 번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거고 몇 번만 나오면 되니까. 됐죠? 순서는 필요 없어. 첫 번째 나오든 두 번째 나오든 첫 번째 나오든 마지막에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2번 나오면 돼. 이런 느낌? 순서는 상관이 없어. 맞지? 그 와중에 확률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순서에도 상관없어 또? 그냥 성공 몇 번 했는지 실패 몇 번 했는지. 아, 그래서 저는 성공 실패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N번 중에 R번 성공을 R번 했다. 끝내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요. 10번 중에 2번이면 8번은 실패했다고 분명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저는 Q라고 적을 거고, 그거는 N-R. 다시 Q는 뭐다? 1-P가 되겠지?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잠깐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질량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독립시행에서의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표를 만드는데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만 필요하네? 잠깐만. 잠깐만. 나는 이 표를 만드는데 몇 번 했어? 성공 확률이 얼마야? 만 있으면 이 표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 표를 다 만들지 말고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을 우리가 B라고 쓰고요. 몇 번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성공 확률이 얼마지만 써놓으면 이 표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잖아. 그 모든 사람이 다 약속, 이 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 횟수랑 성공 확률, 그것만 적어 놓으면, 표는 너희들이 만들어. 너희들이 생각해봐. 됐죠? 그래서 이 표를 다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항 정리를 사용한 분포라고 해서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별거 없죠?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에 있는 상황, 요 위에 있는 상황, 요거 좀 간단하게 써 어떻게 했지? 이항 분포를 쓸 거야. 몇 번 했어? 10번. 내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10번 행동했다? 그러면, 빵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모두 일어나지 않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0부터 모두 일어난다? 10까지. 각각의 확률들을 다 구할 수 있어. 3분의 1의 확률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평균 구하는 계산, 분산 구하는 계산도 모양이 정해져 있겠지.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증명이 필요하면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해서 NP, NPQ 평균 이렇게 다 곱하잖아. 언제 다 곱하고 있어? 최종 결론만 외워서 그냥 모양이 이상해도 예를 들어서 근공식 모양이 이상해도 어떻게든 외울 텐데 보다시피 모양도 예뻐요.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게 편하다 맞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결론이죠. NP, NPQ. 그쵸? 다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 거꾸로. 그럼 B 5,2분의 1이라는 얘기 뭘까요? 독립시행을 5번 했어요. 그럼 얘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 표를 만들 수 있다. 변수는 0부터 1, 2, 3, 4, 5까지. 그때 확률은 이항분포를 이용한다. 5번 중에 빵번, 성공을 빵번 했다. 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패를 5번 했다.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구하지? 5C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4제곱. 변수가 5라는 애는 5C5에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0제곱. 보여준다고 공부할 때라서 보여준다고 0제곱 쓴 거지, 실전에서는 0제곱은 1이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 기호로 바꿔볼게요. 기호로.
B, N, P에서 확률을 구할 거예요. 변수가 R번째의 확률. 그러면 N, C,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Q는 1-P다. 이렇게. 그러면 표가 나왔죠? 표가 나오면 분석 어떻게 한다고? EX, VX, EX, VX 공식 외워주시고요. 네, 방금 했던 거, 네,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데, 잠깐, 공식이잖아, 이거는. 앞에 유형에서 배웠던 공식이죠. 평균은 변수의 이동이랑 그대로 확인한다. 분산은 곱하기만 제곱이 받고, 더하기 빼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죠? 공식 바꿔놨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확인하시면서, 잠깐, 64번의 독립시행, 잠깐만, 반복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이항 정리가 필요하다. 이항 분모가 필요하다. B. 몇 번 했다? 64번. 그럼 나는 성공의 확률을 구했나지?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곱하기, 곱하기가 홀수라는 거는 홀수만. 그쵸? 홀수만. 첫 번째 홀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 두 번째 홀수 나오는 경우 세 가지죠. 주사위, 두 주사위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라고 할게요. 각각의 경우에 홀수 나오는 거 세 가지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곱하기라서 9가지. 그럼 결론 36분의 9가 돼서 약분하면 4분의 1이고요. 또 공식이 있었죠? 모양이 어차피 정해진다 그랬어, 맞지? 64번 중에 곱하기가 안 나올 수 있죠. 곱하기가 홀수가 안 나올 수 있고요. 64번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들 다 표로 만들어서 분포를 표시하겠지만 어차피 횟수랑 확률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것만 쓰겠다. 방금 전에 나오는 표랑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요. 모양이 정해져 있을 때는 평균도 분산도 모양이 정해져 있다. 공식이라고 하는 거다, 맞지? 뭐라고? NP 64 곱하기 4분의 1이고 NPQ잖아요? 잠깐만. NP니까 64 곱하기 4분의 1 똑같이 들어갑니다. Q는 4분의 3. 앞으로 계산하고 바로 여기 넣고 Q만 곱하면 더 빠를 거예요. 더 빠를 거예요. 맞죠? 계산하면 4일은 4, 16이 되는 거지. 16에다 4분의 3을 곱하니까 12가 되는 거. 그러면 요거 찾은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 곱하기 16 더하기 4 곱하기 12 들어가서 32 더하기 48 할 거니까 80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n번 던진다. 반복하고 있다. 이항분포. n번. 4의 약수니까 1, 2, 4. 2분의 1이다. 맞죠? 이렇게. 잠깐만. 2x제곱 어디서 한번 해봤는데 공식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제평이 평제 기억나시죠? 제평이 평제. 여기가 지금 105가 되는 거고요. 평균 구한다. 위로 다시 옵시다. EX는 2분의 1 n VX는 어떻게 한다고요? NPQ. 얘가 NP니까 Q를 한번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4분의 1 n 되는 거 맞죠? 그 최종 4분의 1n은 105 빼기 2분의 1n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뭐야, 잠깐만. 그럼 4분의 1n은 105 빼기 제곱의 성질 때문에 앞뒤로 곱해주시고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05 곱하기 4는 0.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라서 손수분해 하는 게 좋아요. 그럼 105는 5, 20, 21이잖아? 그래서 21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그럼 4, 5, 22죠, 맞죠? 20이랑 21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21이 플러스 22 마이너스가 돼야 계수 1 되는 거 맞죠? n. 그러면 n 플러스 21과 n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럼 n 값은 마이너스 21이 되거나 20인데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는 자연수입니다. 맞죠? 자연수 20이라고 해서 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맞죠? 네, 주사위 두 개를 또 동시에 던졌다 했으니까 36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요거 좀 지울게요. 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계산 연습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일정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각각 나열할 거고요. 사실 규칙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정시켜 놓고요. 둘 다 왔다 갔다 움직이기에는 뭐 중복이 되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A를 1 고정시킬게요. 그럼 A1 고정시키면 그러면 B 제곱이 누구보다 작으면 돼?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B는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될 수 있죠. 순서쌍이니까 몇 가지 될 수 있어? 세 쌍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A 자리에 2 들어가면 4니까 B 제곱이 6보다 작아야 돼서 B 값은 1,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두 쌍 만들 수 있고요. 그냥 A 자리에 3 넣으면 B는 1밖에 안 돼. 한 쌍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총 5개, 6개를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중에 36개의 쌍 중에 6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약분하게 되면 6분의 1의 확률이지. 이거 가지고 뭐 하란 얘기야? 이거 가지고 이만큼 반복하고 있다, 동시에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뭐라고요? 이항분포라고요. 144를 가지고 6분의 1의 확률로 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 못 만드니까 기호로 나타내겠다. 그럼 여기서 EX는 어떻게 구한다? 144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VX는 그대로 쓰고 6분의 5까지 곱해야겠다, 맞지? 그러면 66에 36 되는 거 맞죠? 66에 36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잠깐만, 6, 4, 24. 그러면 6, 22, 6, 4, 24니까 맞지? 4 곱하기 6가 될 거고, 20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공식 문제죠? 더하기 빼기는 상관이 없고, 4분의 1의 VX니까 20 곱하기 4분의 1 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